반갑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인강 제2장 법률행위의 종류를 알아봅시다. 제1절 법률행위의 종류. 갑과 을이 아파트를 10억에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갑이 10억에 사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그래, 팔게 라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것을 의사표시의 합치라고 하고, 의사합치에 의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갑은 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기며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깁니다. 계약의 성립으로 쌍방 간에 채권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로써 서로 간의 이행에 문제가 발생하는 채권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법률행위의 관점에서 보면 청약과 승낙은 의사표시가 되고 매매계약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매매계약으로 인한 대금 지급 청구권과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법률 효과가 바로 권리 변동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효과와 권리 변동은 같은 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력은 곧 권리 변동입니다.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효과, 효력, 권리 변동은 모두 같은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요. 효과, 효력, 권리 변동. 이렇듯 법은 용어와의 싸움입니다. 반복해서 듣고 눈으로 익히시다 보면 법률 용어가 여러분의 생활 용어가 됩니다. 몸으로 느끼세요. 민법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90점으로 달려가 보아요. 화이팅! 매매 계약의 해제로 인한 효력으로 권리가 소멸하며 사망으로 인한 법률 효과로 상속이 됩니다.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되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여기서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은 법률 요건이며 권리 변동은 법률 효과입니다. 매매계약과 해제는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 행위이며 사망은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입니다. 이렇게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 법률 효과는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기초이며 확실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개념을 확실히 잡읍시다. 눈에 콕 박으셔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법률 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총칭한다. 당사자 의사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 행위의 종류. 1. 법률 행위의 종류. 단독 행위. 한 개의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 행위. 단독 행위하는 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효과 발생. 단독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단, 소유권 포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단독 행위는 확정적이어야 한다.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유언, 유증, 소유권 포기, 재단법인 설립.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주인, 철회, 동의, 수권 행위, 해제, 취소, 채무 면제, 해지, 제한 물권 포기.
이렇게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누어지며 한 개의 의사표시로 상대방의 승낙이나 의사표시가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효과가 발생하다 보니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단독행위를 할 수 있고 예외로 소유권 포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단독행위는 일방적인 관계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법조문에서 상대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따져봐야 하기에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언이나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나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계약입니다.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 합치가 필요합니다. 꼭 명심하셔요. 헷갈리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계약, 대립적인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 사적 자치의 원칙.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합의 해제, 매매의 일방 예약, 물권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준물권 계약, 채권 양도, 가족법상의 계약, 혼인. 이렇게 계약은 반드시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로 상대방과의 의사표시 합치가 필요합니다.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단독행위와 계약, 그리고 합동행위로 나누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의사표시의 개수로 의사표시가 분류의 기준이 됩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 중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 내용 결정, 방식의 자유가 도출됩니다. 우리네 세상살이의 개인 간의 법률 관계는 이 계약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증여는 계약이며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 합치가 필요합니다. 증여, 합의 해제, 저당권 설정, 채권 양도, 혼인, 모두 계약입니다. 합동행위, 방향, 목적 통일, 상대방 필요 없음. 사단법인 설립. 합동행위 역시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계약과의 차이점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으로 합치하는 구심적 의사표시입니다. 사단법인 설립, 공유물 포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법률 행위에서 파생된 개념들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채권 행위, 의무부담 행위,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분양계약, 채무인수 등이 있으며 계약의 체결로 쌍방 간에 장차 채권 채무를 부담해야 할 의무 이행의 문제를 남깁니다. 이와 구별되는 채무면제, 채권 양도는 준물권 행위입니다. 채권 행위는 의무 부담 행위로 이행의 문제를 남깁니다. 대금 지급 청구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다음 문구에 주의하셔요. 타인 소유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채권 행위는 의무 부담 행위이므로 나중에라도 의무를 부담하면 되니 이 계약은 유효합니다. 처분권한 없는 자의 채권 행위는 유효하다. 공유자 1인이 공유물을 공유자의 동의 없이 매매 계약한 경우 이는 유효다. 계약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지만 수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경매 목적물을 낙찰자가 대금 완납 전에 타인 소유물과 교환 계약은 유효다. 물권 행위, 처분 행위,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소유권 이전 합의, 지상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이는 채권 행위와 달리 즉시 권리가 발생하고 직접 이전 효과가 생깁니다. 또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물권 행위는 채권 행위와 달리 처분 권한이 필요합니다. 처분권 없는 자의 물권 행위는 무효다. 준물권 행위 또한 처분 행위입니다. 물권 이외의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채무 면제, 채권 양도, 채권 처분, 지적재산권 양도. 대표적인 예로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에 대해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본인이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로 본다. 이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추인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우리 판례의 태도는 이를 경우 무권대리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처분행위에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습니다.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이며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가짐으로 사용, 수입,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집니다. 물권은 지배권이며 독점적이고 배타적입니다. 어느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는 지배권입니다. 이와 반대로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며 사람에 대해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직 상대방에게만 권리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채권에는 청구권과 형성권이 있습니다. 또한 채권 발생의 이대 원칙에는 불법 행위와 채무불이행이 있습니다.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제2절 법률 행위의 요건.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전제 조건과 요건을 알아봅시다. 법률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성립하고 유효해야 한다. 먼저 성립 요건을 갖추고 효력 요건을 갖추어야 완전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용어부터 잘 짚고 넘어갑시다.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 성립이라 하고 못 갖춘 경우 불성립이라고 한다. 효력 요건을 갖추었다면 유효하고 못 갖추었다면 무효다. 법률 행위의 요건 중 일반적 성립 요건과 특별 성립 요건을 살펴봅시다. 일반적 성립 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 성립 요건은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존재하고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이 존재하며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 성립 요건은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법률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성립 요건을 말합니다. 혼인이나 이방의 경우에 신고를 해야 법률 행위가 성립하고 유언의 경우 일정한 방식이 필요하며 요물계약의 경우 요물성이 있어야 합니다. 요물성이란 물건의 인도와 지정 행위의 완료가 있어야 하고 계약금 계약의 경우 계약금을 주고받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시 법인 등기 계약에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 특별 성립 요건의 경우 이렇게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혼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혼인 당사자, 혼인 목적, 혼인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하고 추가로 혼인 신고를 해야 혼인행위가 성립합니다. 이것은 법률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행위는 불성립합니다.
일반적 효력요건과 특별 효력요건. 일반적 효력요건. 즉, 법률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권리능력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사람과 법인이면 다 가능합니다. 행위능력은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제한 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있습니다. 이들이 즉 행위 무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입니다. 특히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소 사유가 됩니다. 피한정 후견인이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고 피성년 후견인이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입니다. 의사능력은 행위에 대한 변별력, 인지력, 자아능력, 정신적 능력을 말하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만취자, 광인, 유아의 법률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미피피는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만취자의 경우 취소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 사용할 수 있는 이중효가 적용됩니다. 특별 효력 요건은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 특약에 의해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리에서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 기한부 법률 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 물권 변동에서의 등기. 학교법인 재산처분관청 허가. 미성년자, 제한능력자의 법률 행위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말 그대로 등기 요건이다. 등기를 위한 첨부 서류일 뿐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농지 취득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유효.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툼이 있을 시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에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을 전제로 효력 요건이 문제되므로 성립 요건을 흠결한 경우 불성립하므로 무효 또는 취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성립 요건은 법률 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이 있고 성립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효력 요건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효력 요건에 부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효력 요건을 갖추었는지 아닌지 유효, 무효를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제3절 법률 행위의 목적, 내용.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 중 목적에 대해 살펴봅시다. 매매계약의 법률 행위는 성립하고 효력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앞서 당사자 간에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법률 행위를 하는 자가 그 법률 행위로 발생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 짚어봅시다. 법률 행위의 목적이란 법률 행위를 하는 자가 그 법률 행위에 의해 발생시키고자 하는 법률 효과를 말합니다.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므로 법률 행위의 목적은
결국 의사표시의 내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목적은 내용과 같은 말입니다. 법률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 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결국 유효성을 검토하는 것도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순이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확정성. 법률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 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률 행위의 목적은 법률 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거나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법률 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고 장차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 X. 분양계약에서 동호수는 입주시 추첨으로 정한다. 유효.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없는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성립시는 관계가 없습니다. 법률 행위의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법률 행위의 해석을 통해 이를 확정 실현하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된다. 법률 행위 목적의 가능성. 법률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실현 가능해야 한다. 불능 여부는 사회 통념에 의해 결정한다. 한강에 떨어진 시계를 찾아주는 계약은 물리적으로는 이행 가능하나 사회 통념상 이행 불능이다. 목적의 불능 여부는 법률 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불능은 확정적이어야 한다. 일시적으로 불능이라도 나중에 가능할 수 있으면 불능이 아니다. 불능의 종류.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란 법률 행위 성립 당시부터 이미 목적물이 실현 불가능인 경우를 말한다.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그 이전부터 법률 행위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입니다.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목적물이 소실된 경우입니다. 이미 불났어. 이와 반대로 후발적 불능은 성립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했으나 이행기 전에 이행 불능이 된 경우입니다. 원시적 불능의 효과. 원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신뢰이익의 손해, 계약 체결 비용, 대출이자, 설정비, 즉 매도인 갑이 이미 불이 난 걸 빤히 알고 있으면서 건물을 매매한 경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또한 을은 당연히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라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뻔뻔한 사기꾼인 갑에 대한 조치다. 또라이 사건. 받아문 거 돌려줘. 원시적 일부 불능이란 법률 행위 성립 당시부터 목적물의 일부가 실현 불가능인 경우를 말한다. 수량의 부족이나 일부 멸실의 경우에 일부 불능이다.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는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적용한다. 원칙 무효, 예외, 일부 무효, 나머지 유효.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이나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된다. 이 경우 일부 무효의 특칙에 해당하는 담보 책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갑과 을이 건물 전체를 매매 계약하였으나 세동 중 불이 안 난 건물만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려는 경우 100평을 계약하였으나 20평이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멸실한 경우에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적용한다. 병소유의 건물을 갑이 매매한 경우 타인 권리의 매매도 채권행위로서 유효하나 이 행기까지 이행을 못할 경우 갑은 담보 책임을 진다. 토지 100평을 매매하였으나 20평이 병소유로 수량이 부족한 경우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담보 책임을 진다. 부족분 만큼의 대금 감액을 하여야 한다.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다. 차후 법률행위 무효 부분에서 또 보자.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했으나 이행기 전에 이행불능이 된 경우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계약 성립 후 불능인 경우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후발적 불능의 경우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되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고의 과실이 없으면 위험부담의 문제로서 매도 매수 양채무가 소멸한다.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이 과실 없이 자연재해로 인해 후발적으로 건물이 멸실되었다면 위험부담의 문제로 된다. 채무자 위험부담의 문제가 된다. 쌍방의 과실이 없으니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를 못하고 을도 갑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를 못한다. 쌍방이 채무가 대등하게 소멸한다. 을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 위험 부담으로 된다. 을이 지가 사려는 집에 불을 지른 경우 이건 뭔가요? 당연히 을은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후발적 불능이 갑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행불능으로 인해 최고 없이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적법성.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적법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설은 법규를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누고 강행법규는 다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구분합니다. 강행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에 의해 적용되는 규정으로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있는 법규입니다. 주로 물권법 관련 조문들이 강행법규입니다. 보통 법조문에 무엇이면 무효다, 유효다라고 판시되어 있는 것들이 강행규정입니다. 무효, 유효가 판시되지 않은 것들도 강행규정일 수 있는데 이는 결국 판례에 의해 규정됩니다. 참고로 우리 민법은 대부분이 임의규정입니다. 법률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법질서가 승인하는 한도 내에서 행해야 합니다.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강행법규 위반은 절대적 무효이며 강행규정은 특약보다 우선하고 강행규정과 다른 특약은 무효다. 강행법규 위반 무효는 추인할 수 없으며 무효행위의 전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무효임을 주장할 수는 있다. 말 그대로 법에서 인정하는 강행규정이니 금반원 원칙 위반은 아닙니다.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법규 위반으로 인한 무효 원칙이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강행규정 위반 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은 무조건 무효. 명심하십시오. 강행규정은 법령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으로서 당사자는 이와 다른 특약을 맺어 그 규정을 배제할 수 없고 강행규정 위반 시 법에 의해 강제되므로 처벌을 받습니다.
강행 규정의 종류. 효력법규는 위반 시 무효이며 또한 처벌을 받습니다. 행정제재, 형벌, 과태료, 토지거래허가구역 중간생략 등기 금지, 투자수익보장약정 부당권유 행위 금지,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 금지. 이는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로서 중개수수료의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감액된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명의신탁과 이에 의한 물권 변동은 무효이다. 명의대여 금지, 의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임대의무 기간 전에 임대주택의 매각 금지. 효력 규정은 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사법상의 효과가 부정되는 규정이다.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다. 처벌은 당연, 절대적 강행 규정이다. 단속법규는 위반 시에 유효하나 처벌을 받습니다. 행정제재, 형벌, 과태료, 무허가 음식점, 식품위생법상, 행정제재, 판매는 유효, 음식값 달라 할 수 있다. 중간생략 등기 금지, 실체에 부합한다. 등기는 유효. 주택법 전매금지 규정, 유효. 중개사 의뢰인간 직접거래 금지 규정, 유효. 단속 규정은 효력 규정보다 살짝 약해서 단속법규에 위반한 법률 행위는 유효입니다. 하지만 처벌은 받으니 주의하셔요. 법률에 위배된다 하여 모두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단속법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함에 그치고 이에 위법한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을 말한다. 한마디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 유효로 인정해주고 처벌을 합니다. 임의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이며 당사자 의사에 의해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은 유효다. 법 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으로 특약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당사자 의사에 의해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며 주로 계약법이 임의 규정이다. 임차인 비용 상환 청구권, 임차권 등기 청구권, 하자담보 책임은 면제 특약을 할 수 있다. 유효, 특약 배제 가능. 하자담보 책임은 임의 규정으로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임의 규정의 정의는 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 규정.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현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렇게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을 임의 규정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하지만 강행 규정은 법조문에 없으며 이 조문을 유추 정의하여 사회 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이 강행 규정이라고 확정합니다. 이렇듯 우리 민법은 모든 것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반대의 의미나 법조문의 해석으로 정의합니다. 임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표시한 대로 자유롭게 법률 행위가 성립합니다. 모두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민법은 대부분이 임의 규정입니다. 탈법 행위는 강행 규정을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회피 수단으로 강행 규정을 비켜가는 것입니다. 원칙 무효. 이 또한 강행 규정 위반으로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결과를 목적으로 하기에 무효입니다. 관계 공무원이 차명으로 연금 수령 담보 제공 무효. 어떤가요? 이로써 우리는 법에 좀 더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법조문의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법률 행위의 목적은 적법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사회적 타당성. 앞서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 중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적 타당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률 행위의 목적은
반사회적이지 않아야 한다. 반사회질서 목적의 법률 행위는 무효다. 절대적 무효.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확정된 법률 행위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 적법하더라도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의 법률 행위는 무효다. 보시다시피 103조에 의해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반사회질서 행위의 유형은 판례를 통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일반 조항이라 하고 흔히 백지조항이라고 합니다. 103조는 백지조항입니다. 반사회질서 행위에는 법률 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지만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다. 법률 행위가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게 되는 행위도 반사회질서적 법률 행위다. 판단 기준.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기준은 반사회적인 조건이 붙을 경우 또는 동기의 불법이 표시된 경우입니다. 동기의 불법. 동기는 계약을 하려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동기의 불법은 유효다. 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가 아니다. 하지만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일 경우 반사회질서 행위다. 이는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여 무효다. 다시 정리하면 임차인이 도박장을 개설하려고 임대차 한 경우 도박을 하던 불법 성매매를 하던 임대차 계약을 한 법률 행위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기의 불법은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한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며 그 법률 행위는 무효다. 도박장을 개설한다고 상대방에게 알리면서 한 임대차 계약은 반사회질서 무효다. 요건, 법률 행위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야 하고 법률 행위를 할 당시에 반사회질서라는 사정을 인식해야 한다. 판단 시기.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효력 발생 시가 아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반사회적이지 않았으나 그 후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103조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구할 수 없다. 정당한 매매 계약이기에 나중에 작물임을 알아도 돌려줄 필요 없다. 이 계약은 유효하다. 매매 계약 당시에 매매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았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의 효과.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무효다. 절대적 무효. 사그리 무효. 반사회적 법률 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법률 행위의 무효로 인해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라면 서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법률 행위가 반사회적일 경우에는 이행 후라도 불법 원인 급여로 인해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추인에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추인과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 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안 경우 상대방과 거래한 선의의 제3자는 법률 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없다. 무효다. 제3자가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다. 불법 원인급여. 불법 원인으로 급여한 경우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6조 불법 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 원인이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인 행위가 반사회적인 것이다.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법률 관계는 법이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시 돌려받지 못하니 함부로 행동하지 마셔요. 다시 말해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명의 신탁한 것은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은 이렇게 말장난이 많으니 두루 이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조금만 빗나가면 결론 자체가 달라집니다. 주의하셔요. 처음에는 잘 이해되지 않아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자연히 이해가 됩니다. 3번, 4번, 몇 번이고 반복 청취하셔요. 독서 100편 의자현. 이 강의가 바로 여러분의 모토가 됩니다. 명심하셔요. 불법 원인급여로 인한 매매는 등기한 매수자가 그대로 소유권을 유지한다. 반사회적 행위로 급부를 상대방에게 이행한 후에는 급여자는 급여물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소유권의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이행 후 급여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불법 원인급여에 적용을 받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불법 원인으로 매매한 경우 이행 전이면 소유권을 넘길 필요 없다. 넘긴 경우 소유자는 급여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이유로 한 소유권의 기한 반환 청구도 부정하므로 급여물의 소유권은 그대로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첩계약으로 첩에게 급여한 아파트는 첩의 소유로 귀속한다. 돌려받지 못한다. 첩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이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 원인급여를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위의 경우 첩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한 제3자가 악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엄폐물의 법칙, 전계약이 부당이득 청구를 못하니 당연 제3자에게도 반환 청구 못한다. 103조와 746조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사법의 기본 이념이다. 두 조문은 동일 선상이며 사회적 타당성에 관한 조문이다. 쉽게 말해서 같이 움직이는 실과 바늘의 관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에 쫓아온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